몇 해 전의 일이다. 나는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여름 방학을 맞아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한 산장을 빌려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 산장은 유명한 관광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라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를 자랑했지만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다는 것과 밤이 되면 들리는 정체불명의 소리 때문인지 그 누구도 오래 머무르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야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바쁜 학기도만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산장을 향해 길을 나섰다. 산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기대 이상의 경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울창한 숲과 청정한 계곡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마음까지 탁 트이는 기분이었다. 첫날 밤 우리는 거실에 모여 간단한 파티를 열었다. 웃음과 음악 소리로 가득 찬 공간에서 우리는 소문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으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밤도 깊어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모든 불빛이 꺼지고 산장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밖에서 불쑥 날아든 바람 때문에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에 우리는 모두 놀라 침묵했다. 침묵 속에서 문득 무언가가 창문 밖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친구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보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뿐이었다. 그때 산장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매우 천천히 걸어오는 듯한 소리였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움찔했고 이내 손전등을 들고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섰다. 발소리는 부엌 쪽으로부터 들려왔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내디디며 부엌으로 다가가자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싱크대 위에 물기가 있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후 밤새도록 우리 중 누구도 제대로 잠들 수 없었고 실로 어두운 밤이 지나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침이 밝자마자 우리는 산장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 우리는 산장 일대에서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집에서 멀지 않은 숲속에는 우리가 결코 두고 오지 않은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처음 보는 오래된 인형과 낡은 신발, 고장난 라디오 같은 쓸모없는 물건들이었다. 친구 중 한 명은 그 물건들을 자세히 관찰하다가 갑자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말했다. 이 인형들 우리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것들이랑 너무 똑같아. 모두가 그 말을 들었고 우리의 마음속에 스멀스멀 두려움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 장소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마침내 산장을 떠나는 날 아침 우리는 차에 올라타 뒤를 돌아보았다. 산장은 단지 조용히 서 있을 뿐이었지만 어쩐지 우리를 아쉬운 듯이 때로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다. 다시는 그 산장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을 하며 차량은 먼지를 일으키며 그곳을 벗어났다. 얼마 후 인터넷을 찾다가 그 산장을 발표해 누가 남긴 리뷰를 보게 되었다. 그 리뷰에는 밤에 귀신이 나온다 는 뻔한 이야기 대신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의 기억을 왜곡하고 과거에 잊고 싶은 일을 떠올리게 한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 적혀 있었다.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산장의 여름밤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공포의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으스스한 기분이 든다. 우리가 그곳에서 보낸 밤은 실로 기묘한 여름의 악몽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얻게 된 교훈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소문에는 항상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심심해서 여러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던 중 잘 알려지지 않은 한 인터넷 포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은 평범한 토론들 사이에 기묘한 이야기들이 섞여있는 다소 이상한 분위기의 포럼이었다. 특히나 한 게시물이 내 눈길을 끌었다. 제목은 당신의 기억 속에 없는 여행이었다. 호기심이 생겨 게시물을 클릭했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린 긴 이야기였다. 사용자 드림이버가 작성한 글로 그는 그가 경험한 매우 이상한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글은 이렇게 시작했다. 몇 달 전 나는 아주 독특한 여행을 다녀왔다. 그 여행에 대한 기억은 어렴풋하지만 매일 밤 꿈에서 계속해서 떠올라 마치 내가 그곳에 아직도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 경험담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친구로부터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받았다고 했다. 편지에는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적혀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그는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편지에는 한 특정한 장소로 가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흥미로웠던 점은 그 장소가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그곳으로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드림이버는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혼자서 어느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고 했다. 기차는 아주 오래되고 낡았지만 고풍스러운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비현실적으로 변해갔다고 했다. 산과 강, 들판이 그가 기억하는 색감과는 달리 꿈속에서나 볼 법한 색채로 물들어갔다. 그는 그 풍경에 매혹되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다. 기차가 어느 순간 멈추었고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고 한다. 고요하고 적막한 그 마을에는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지만 그는 마치 오래된 친구들을 만난 듯한 친근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리고 마을의 중심에는 기묘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한다. 그 건물은 겉보기에는 작고 허름했지만 안으로 들어가자 무한히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다. 그들 모두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으며 각각 독특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기억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들은 그에게 마치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그는 그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았고 그는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그곳에서 몇 날 며칠을 머문 것 같은데 현실에서는 단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돌아오는 여정도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꿈을 꾼 듯한 상태에서 깨어나 보니 그는 자신의 방 침대 위에 누워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매일 밤 꿈속에서 그 기묘한 마을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다. 드림위버의 글은 그 마을의 비밀은 아직 풀리지 않았으며 그는 그곳에 다시 갈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마무리되었다. 글을 읽은 많은 이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그는 더 이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글을 보고 나니 나도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혀 혹시 나도 언젠가 그런 여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그 포럼의 다른 사용자들 역시 그 글을 읽은 이후로 기묘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모두가 미처 알지 못했던 어떤 공포의 시작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포 썰은 종종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독자들을 소름 돋게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촌리 마을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전설과 미스터리가 얽힌 한 시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다가오고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휴가를 맞이한 주인공은 작은 시골 마을인 촌리를 방문한다. 촌리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고즈넉한 분위기로 유명한 곳이지만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마을에 들어선 사람들은 하나같이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였다. 이런 전설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단순히 헛소문이라 여기고 촌리로 향했다. 촌리에 도착한 주인공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여관의 짐을 풀었다. 여관 주인은 유난히 눈빛이 날카로웠고 어딘가 모르게 음침한 느낌을 주었다. 주인공은 얼핏 주인장의 눈빛에서 경고 메시지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이내 잊었다. 밤이 되자 여관은 이상하게도 매우 조용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은 유난히 붉었고 마치 피가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첫째 날 주인공은 마을을 돌아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이 어째서인지 외부인의 방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듯 보였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태도는 주인공에게 불길함을 안겨주었다. 마을을 걷던 중 주인공은 우연히 한 허름한 가게를 발견했다. 가게 주인은 오래된 마을 조상들의 초상화와 함께 진열된 여러 가지 고대 물건들을 팔고 있었고 그 중에는 낡고 빛바랜 일기가 있었다. 호기심이 동한 주인공은 일기를 구입했다. 일기의 내용은 마을의 역사와 오래전 일어난 사건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일기에는 이 마을 사람들이 신비한 의식을 통해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여름마다 이뤄졌으며 실패할 경우 마을에 큰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 경고하고 있었다. 둘째 날부터 주인공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주인공은 마을 중앙의 광장에서 의식에 참여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난 주인공은 꿈이 갓의 비단 꿈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점점 마을의 비밀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현실과 환상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인공은 자신이 갇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느덧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심지어 마을 사람들조차 그를 지켜보는 듯한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결심을 굳힌 주인공은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불길한 장소, 붉은 바위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마을 외곽에 위치한 붉은 바위는 기이하게도 다른 지역보다 기운이 낮았고 주변에는 마치 오래된 재단을 연상케 하는 구조물들이 있었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마을의 저주가 남긴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고대의 재물을 바치던 곳, 그리고 구전으로 전해지는 저주가 적힌 낡은 문서였다. 붉은 바위 앞에서 주인공은 문득 강한 현기증을 느끼며 쓰러졌다. 그리고 마침내 깊어진 자각 속에서 자신이 마을 의식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저주를 풀기 위해 태어난 대상이었던 것이다. 저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마을의 의식 속에 깊이 빨려 들어갔고 그날 이후로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이듬해 여름 또 다른 여행자가 촌리를 방문했다. 여관 주인은 여전히 그 독특한 눈빛으로 방문자를 맞이했으며 마을은 그 어느 때 보다 조용하고 매혹적이었다. 그리고 붉은 달빛 아래에서 또 다른 일기가 가게 한쪽에 자리했다. 여행자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낯선 기운을 감지하지 못한 채 일기를 집어들었다. 그렇게 촌리 마을의 저주는 세대를 지나며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다.